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예, 오늘 우리 대구센터의 식구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 이제 우리 시작하면서 센터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도 그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려고 해요. 주제는 이제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이제 대구센터 식구들 다 열심히 해주셔서 이 안전사고 없이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전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안전은 또 느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오늘 노력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바쁘신 업무를 접어놓고 들어오셨잖아요. 기왕에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여기 1시간을 투자를 하시니까 기왕에 투자하는 거 집중하고 호응해 주셔가지고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먼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이고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이런 주제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이렇게 만날 때마다 고객 서비스를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각자 하는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일이 다 서로 협력이 되고 모아져서 결국엔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고객 서비스를 먼저 진단하고 우리가 이제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고객 서비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웃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일찍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소문만 복내 웃는 얼굴에 복이 들어오고요.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웃는 얼굴이면은 큰 복이 대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방긋방긋 웃고 서로 좋은 얘기하고 좋은 말하고 그러면은 큰 복이 들어오는 거를 확실히 체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식구 수대로 그냥 한숨 쉬고 찡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있던 복도 나가게 된다는 거를 우리 선조들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소문만 복내 웃는 얼굴이 중요하죠. 여기 이렇게 웃는 얼굴 사진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대구센터 식구들은 전부 표정이 밝으세요. 오늘 따뜻하고 밝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웃는 얼굴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작하면서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을 5가지로 구분해서 평가를 한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뢰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 고객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 5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또 실체성이 또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해성이고요. 또 하나 이제 민첩성입니다. 이 민첩성까지 5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고객이 우리 모든 서비스의 기준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신뢰성은요,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있고 그를 모든 거를 전부 실행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를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성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그 예절을 잘 이렇게 이제 몸에 체득화해 가지고 잘 지키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신용을 지킬 수 있는지, 또 신뢰가 충분히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실체성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건물 관리 서비스를 맡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시설 환경 이런 걸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쾌적한 환경, 또 이렇게 안전한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그 책임지고 관리를 해나가는 부분이죠. 시설 환경을 보고요. 또 모든 근무자들의 태도와 그 외모를 관심 있게 살핀다는 거예요. 네 번째 기준인 이해성은요.
이해를 잘 해서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소통이 자연스럽게 되는지, 반응을 보여주는지, 또 고객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본다고 해요. 네, 기준 5번째는요, 이제 민첩성인데요. 여기 담고 있는 의미는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정문에서 고객을 만나고 또 복도에서도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이때에 고객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왔다. 근데 이 요금 잘못된 거 이건 어디 가서 그럼 확인하면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쳐요. 그럼 이제 그때 그런 일로 오셨군요. 예, 저 사무실 2번째 환자는 저분이 담당인데 이렇게 가시면 해결이 됩니다. 정확하게 안내를 하면은 고객이 2번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바로 그리로 가서 그 담당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 건물에 근무하면서도 여기 업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면은요, 10년을 근무해도 누가 뭐 하는지 뭐 담당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질문 던지면 난 모르겠고 저 들어가 보시라고, 뚝 들어가시라고 사무실 가서 물어보시라고, 이러면 이제 이분이 2번, 3번 똑같은 질문을 더 하게 돼요. 그럼 그때는 이제 짜증나고 이렇게 이제 친절하지 못하다,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 의욕, 열정, 이런 걸 갖추고 일하는 거를 중요하게 또 우리가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 5가지를 이렇게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 5가지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이 서비스를 하면은 웬만한 거는 다 좋은 성적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 친절,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친절한 인사 서비스의 친절한 인사의 이 친절한 인사는 정말 좋은 고객 서비스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말씀드리자면, 인사를 상대방과 이렇게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해야지, 눈을 맞추지 않고 그냥 대충 인사를 하면은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는 웃는 얼굴로 해야지 서로 인사받는 상대방이 기분이 좋은데, 그걸 인상을 쓰고 무겁게 슬픈 표정으로 인사를 하면은 초상집에서나 그렇게 하지, 일반 생활에서나 우리 이제 근무처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웃는 얼굴이 중요합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서로 좋은 인사가 되고요. 마음은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5도 정도 상체를 숙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면은 그렇게 이제 정중한 인사가 되죠. 그리고요, 인사를 한 다음에는, 인사를 할 때는 약 1초 정도 약간 머무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천천히 일어나면서 바로 이제 이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분야로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친절한 인사의 한 세트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에는 재해 발생 사례 규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작은 촛불 하나가 온 큰 도시를 하나 통째로 삼켜버린 어마어마한 사건 사례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거는요, 우리가 그 안전의식이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고 조금 해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소환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초대형 폭발 사고는요, 이리역에서 일어났던 참사를 오늘 다루겠습니다. 때는 이제 45년 전 1977년도 11월 11일 저녁 때였어요. 여기 화물열차에다가 이제 다이너마이트 같은 화약을 1250상자를 싣고요, 인천을 떠나서 이제 광주로 쭉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리역에 이제 딱 들어오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화약은 이제
한국화약의 신무일 씨가 이제 호송을 담당했는데요. 이 한국화약은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한화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이력에 딱 들어오면은 이력에서 이제 위험물을 실은 화약이구나. 그러면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추운 날 고생했는데 뭐 막걸리 값이라도 없냐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막 시비조로 하다가 이제 뭐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냥 차단을 탁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무일 씨는 답답한 마음에 이제 그 역 앞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소주도 한 병 마시고 이러고서 다시 이제 화양 열차에 이제 승차를 했어요. 근데 이 열차 안에 너무 캄캄하니까 이 또 무슨 배짱이지 그 양초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화약 상자 위에다가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초는 막 녹아내리면서 계속 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쓰러지면서 그 화약 상자 껍데기에 이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불을 꺼보려고 막 시도를 하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점점 더 확산이 되니까 아이고 저거 화약 터지면 내가 죽겠네 해가지고 그냥 나살자고 내달려서 도망을 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리역에 어마어마한 폭발 사고가 터졌는데요. 여기 이 역 가운데 그냥 깊이 15m, 직경 30m 되는 큰 웅덩이가 파였는데 웅덩이 파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해서 이제 막 열차들이 막 밀려나가고 이 역 주변에 500m 이 반경 이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인명 피해가 이제 1,400명의 이제 인명 피해가 났고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피해 가옥이 7,600여 동이 이제 피해 가옥이 발생을 해서 어떤 집은 다 무너지고 어떤 집은 반만 무너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완전히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 집이 완전히 파괴돼서 집에 못 들어가는 집이 이제 1,600여 세대나 되니까 이 사람들이 7,800여 명의 이재민이 집에 못 들어가고 학교 대강당으로 체육관으로 전부 다 피난을 다 간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때 이 뉴스 속에서도 이제 호기심을 유발하는 아주 별난 뉴스가 또 막 더 많이 퍼져나갔어요. 이리역 근처에 극장에서 이제 하춘화 쇼가 진행 중이었었어요. 근데 그 하춘화 쇼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폭발 사고가 딱 나니까 이 극장의 2층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냥 깔려서 죽고 다치고 뭐 엄청난 사상자가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그 노래 부르던 가수 하춘아 씨는 이제 절도에 쓰러졌고 그 사회보고 진행하던 이주일 씨도 이제 좀 다쳤지만 아니 지금 저 하춘아 씨가 이렇게 이제 쓰러져 있으니까는 걱정돼가지고 들쳐업고서는 그냥 살려야 되겠다고 내달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우리 하춘아 씨가 이렇게 다쳤는데 좀 살려달라고 막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의사가 하춘아 씨를 딱 확인을 해보니까 놀래서 기절했다가 여기 와서는 깨어났는데 보니까는 뭐 타박상 정도만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진짜 자세히 보니까는 이 업고 달려와도 이 이주일 씨는 오히려 더 머리가 깨지고 등반이 막 깨지고 이렇게 가지고 피가 흘러가지고 온몸이 피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참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 이타심이 대단하시다. 이런 이제 칭찬이 미담으로다가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이게 이제 뉴스를 타고 막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주일 씨는 사회자로 별 이름이 없었어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 이타심이 그냥 엄청 또 이렇게 칭송이 되면서 이주일 씨는 이제 최고의 사회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인기를 누리다가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금연 홍보대사도 하시고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이 하춘아 씨는 지금도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기 상황에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 이렇게 이제 이주일 씨를 크게 성공시키는 큰 전환점이 되고 기회가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리역 참사가 주는 교훈을 같이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리역 사건이 왜 우리한테서 까마득하게 잊혀졌을까요? 95년 5월에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통합이 되면서 도시 이름을 익산시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름은 시는 도시는 익산시, 역 이름은 익산역.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우리 기억 속에서 이제 이리시와 이리역은 완전히 다 지워져 버리고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사고가. 그러면 이 사고를 일으킨 그 촛불은 왜 밝혔을까요? 그 신무일 씨는요,
인천에서 광주까지 그 화약, 어마어마한 위험물 화약을 싣고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별 사고가 안 나니까 안전의식이 이게 완전히 희박해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그냥 양초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화약 상자 위에다 불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녹아내리면서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 규모에 비해서는 이제 신무일 씨는 좀 이제 그 처벌을 적게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징역살이 10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위험물이 이력에 딱 도착했으면은 위험물을 실었으니까 빨리 통과시켜야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수칙이거든요. 근데 수칙을 안 지키고 그냥 뭔가 좀 이렇게 급행료 뜯어내려고 했던 이력의 영무원 두 사람은요, 재판받고 이제 징역 10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한 상태로 기간이 길어지면 느슨해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좀 희박해지게 돼 있어요, 안전의식이. 그래서 오늘 경각심을 좀 확실하게 소환하기 위해서 작은 촛불 하나가 그냥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이 사태를 같이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수칙, 어떤 경우에도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다소 좀 이렇게 번거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제 사례 한 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요,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그 정원수 가지치기 작업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친 사고였어요. 사다리 한쪽이 땅속으로 이렇게 쑥 꺼지면서 균형을 잃고 추락해가지고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사다리를 세울 때는 요 단단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사다리를 세워야 안전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 수칙을 안 지켰어요. 그리고요, 이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다가 이런 이제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이제 필요한데, 우리 저 성주 빌딩의 배수리 소장님은 좀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하든지 위험할 때 꼭 2인 1조로 해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서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두 분이 이제 공부도 같이 사이좋게 하시는데 이렇게 안전수칙, 사다리 작업은 꼭 2인 1조 하시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개인보호 안전장비, 안전모, 또 안전대, 이 안전화 이거를 필히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요, 이 작업 중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표지판 설치나 유도자 배치를 안 했어요. 그리고요, 사다리가 원래 이게 필요해서 쓰는 거지만 위험한 겁니다. 이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철저하게 안전수칙 지키고 이렇게 오르내릴 때도 올바른 자세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걸 소홀히 하면 다치게 돼 있어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 사례 한 건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실의 근무자 경비원이 옥내 계단을 이용해서 지하로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렇게 여기 경비원이 이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중에 요 세 번째 계단 여기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져서 떼굴떼굴 굴러 가지고 저 바닥에가 부딪히면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이 저 경비실 근무자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여기서 연세 드신 분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60대는 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이 몸에 노화가 오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음주도 즐겨 하시고 흡연도 하시고 이러면은 몸이 노화되면서 성인병도 오게 돼 있고요. 퇴행성 질환을 앓게 되십니다. 무릎도 좀 불편해지고 허리도 아프고 균형 감각도 조금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반사신경이 둔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60대 되고 그러면은 작년 다르고 올 다릅니다. 50대 후반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균형 감각이 퇴화돼가지고 발을 헛디뎌서도 딱 센스 있게 이렇게 반사신경이 작용을 해서 안 다치고 이렇게 이제 손을 짚고 주저앉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그냥 넘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저 계단 맨 끝에까지 이제 굴러 내려가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뇌진탕 사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동할 때는요, 슬리퍼 착용한 채는 전혀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늘 이동하려면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확실하게 착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복도나 이제 계단에 이렇게 이동할 때, 갑자기 이제 전등이 끊어지거나 전등이 고장이 나서 캄캄하다. 그럼 여기 이제 딱 중단을 하고요. 조명을 먼저 해결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되게 이제 여긴 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데니까 대충 더듬더듬해서 그냥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경우 대비해서 손전등을 필히 지참을 하고 이동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동을 할 때 이미 준비를 했어야지. 되게 이제 막 우리가 요즘에 순찰도 막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순찰을 하고 시간을 맞춰서 거기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도 열심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동하다가 이렇게 이제 시간이 늦어졌다 그러면은 또 막 괜히 마음이 급해지고 바빠지고 서두르게 되면은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엔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화재는 안 만나고 살아야 되겠지만 어디 살다 보면 그게 내 뜻대로 돼요? 어쩔 수 없이 화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재를 평생 처음 만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만나면은. 근데 이 화재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해서 우리가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안전을 지키고 우리 이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화재 대응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자, 화재 발생 시에 화재를 발견했다. 이때 불이하고 막 큰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이거 왜 외쳐야 될까요? 얼른 주변의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같이 불을 끄거나 힘을 합쳐서 또 같이 대피를 하든지 하여튼 알려야 되기 때문에 불이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 비상벨,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걸 눌러야만 건물 내 모든 사람들한테 위기 상황을 알려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소방서 신고하라 그러면은 그 119 이거를 딱 이렇게 눌러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당황해가지고 평생 처음 만난 상황이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119가 몇 번이냐고 막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그냥 웃으시지만 막상 이게 상황이 닥치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119하고 소방서 전화번호하고 따로 이렇게 다른 걸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급하면은. 그래서 119 이렇게 침착하게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소화기를 찾아다가 갔다가 얼른 이제 불을 꺼야죠. 불을 끄는데 이때 이제 불을 끄라고 시도를 하는데 도저히 끌 수가 없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불 끄는 걸 포기하고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대피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대피할 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 금지. 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될까요? 엘리베이터는 전기의 힘으로 올라내리는데 이게 화재가 나면은 전기가 차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차단되면은 올라가도 못하고 내려가도 못하고 열리지도 않고 그 안에 꼼짝없이 갇힌 채로 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 금지고요.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뜨겁다. 그럼 그 문 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짝 반대쪽에 이미 엄청 불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이제 문을 열면 오히려 그냥 내가 거기 그 화마 속에 딸려 들어가 가지고 불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뜨겁다 그러면 이때는 문을 열지 말고요. 다른 경로를 찾아서 대피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내려가려고 했더니 아래층에서 불타고 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연기가 그 연기가 이제 그 대구 그 저 변호사회관 거기 그 저 화재 났을 때도 연기 때문에 다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들이 그 연기를 마셔가지고 이 기관지 폐가 다 그냥 망가져가지고 질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막 올라올 때 대피할 때는요 물에 적신 수건으로 코를 이렇게 호흡기를 감싼 상태로 이동을 해야만 그 연기의 피해를 아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화재 분류는 이렇게 분류를 해요. 종이, 섬유, 나무 이런 게 타는 거를 이제 일반 화재로 해서 A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요, 유류 화재, 기름 묻은 화재는 이렇게 이제 B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전기로 인한 화재는 이제 C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왜 A, B, C급으로 구분을 하나 하면은요.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그 분말 소화기에 보면은 A, B, C 소화기라고 돼 있어요. 이 A, B, C가 그 저 상표가 아니고요. A급, B급, C급 화재에 다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소화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분말 소화기, 우리 주변에 설치되는 분말 소화기는요. 가압식하고 추갑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 추갑식은요.
요 축압식은 요 위에 시계처럼 생긴 압력계가 여기 붙어 있어요. 요거는 압력계가 붙어 있는 거는 축압식이고요. 요 압력계가 없는 거는 요거는 이제 가압식이에요. 근데 가압식은 23년 전에 이미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가압식은 현재 있어도 그건 못 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KT 건물에는 전부 다 축압식으로 교체가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는 동네, 집, 그 이웃 이런데 만약에 이런 이제 가압식이 만약에 비치가 돼 있다면은 이거는 23년 전에 생산 중단돼서 이건 있어도 이미 낡아서 통이 낡아가지고 못 쓰게 된 거다. 이거 교체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에 대비하시라고 요걸 이제 그 가압식을 설명을 드렸어요. 축압식에 설치되어 있는 요 저기 메타에는요, 요 눈금이 녹색 위치에 가 있어야만 정상이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금이 엉뚱한 데 이런 데 가 있다. 그럼 이건 이제 충전을 해야 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건물 내에는 이제 이거 저기 저 소장님들이 다 이렇게 챙겨서 잘 살펴보시고 뭐 점검하지만 우리 사는 동네 주변에서는 이것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소화기 사용 요령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소화기 사용법은 대략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차질 없이 바로 사용하려면 확실하게 공부를 이렇게 또 해놓는 게 필요해서 이 시간을 갖습니다. 자, 위기 상황에 소화기를 사용할 때 1단계는요. 여기 여기 동그란 요 손잡이 동그라미 같은 이 안전핀을 딱 쑥 뽑는 게 1단계예요. 이걸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요. 이 노즐을 이게 딱 손으로 잡고 이 소화액이 불꽃을 향하도록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이걸 안 잡아주고 그냥 소화액이 나오면은 이게 막 휘둘리면서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단계는요. 이렇게 여기 안전핀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 이 손잡이를 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딱 쥐면 이제 소화액이 이렇게 분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바람이 불어온다면은 바람을 등지고 써야 돼요. 바람을 향해서 쓰게 되면은 그 바람 때문에 불꽃이 나를 덮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화액이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바람을 등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을 끄는 거는 이렇게 비로 쓸듯이 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불을 꺼 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소화기 사용법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심정지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영양 상태는 좋은데 이렇게 운동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뉴스가 나와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지나가던 여학생이 이렇게 이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살려주고 이렇게 갔다고, 천사 같은 여학생이 있었다고 이런 뉴스가 나오고요. 또 이렇게 집에서 아빠가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졌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배운 걸 살려가지고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아빠를 살려낸 이런 이제 뉴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주회에서 이렇게 이제 지휘자가 갑자기 지휘하다 말고 쓰러졌는데 이 지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관중석에서 한 분이 뛰쳐나와가지고 이런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지휘자를 살려냈다고 하는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는요. 그만큼 심정지 빈도는 늘어나고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요. 우리 옛날 같으면은 이런 심정지 오면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선진 의식이 다 이렇게 깨이다 보니까 응급처치를 의사가 없어도 급하면은 의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존사슬이 필수적으로 잘 연결되는 게 필요한데요. 이 생존사슬의 5단계를 같이 보면 이 심정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빨리 이제 119 신고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서병익 소장님, 예, 달성
이렇게 신속한 제세동을 해야 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을 때는 우리 대구 타회는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과 심정지 회복을 위한 치료를 해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속한 심폐소생술입니다. 이렇게 연동이 서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공부를 이렇게 이제 막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직장에서 뭐 동료가 쓰러졌을 때 살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놀라운 사실이요. 이 질병관리청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된 거를 이렇게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집 가정에서 제일 많이 심정지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전부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배우자나 자녀 중에서 누가 쓰러져 가지고 이제 심정지가 왔어요. 그때 119 소방서 신고해 놓고서는 빨리 안 온다고 막 애가 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얼른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신고해 놓고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게 골든타임이 4분입니다. 4분. 4분 안에 우리가 뭔가 조치를 이거를 해야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지. 그걸 안 하고 막 애가 타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공부 집중해서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생존율의 차이가 3배 차이가 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가짐만 해도 생존율을 3배나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냥 발만 동동 구를 게 아니라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공부를 오늘 같이 하는 겁니다. 기본소생술 단계는 이제 대략 이렇게 4단계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일단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심정지 환자가 나오면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반응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도를 하고 그리고 자동심장 충격기로 제세동을 실시하는 이런 구조로 기본소생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슴 압박 소생술이에요. 이거는 의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출발점은 시작은 이렇게 반응을 확인하는 건데요. 그때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심하게 흔들거나 막 이렇게 이제 막 어떤 사람은 정신 차리라고 막 뺨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어깨를 약간 툭툭 치는 정도로 이걸 해야지 너무 심하게 흔들면은요 쓰러지면서 뭐 여기 목뼈나 뭐 머리나 이런 데 다쳤을 때 더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건데 또 예외가 있어요. 화재 사고나 붕괴 사고 같은 것 때문에 좀 옮겨야 되겠다. 그럼 그때는 이제 좀 옮겨 놓고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 시행 전에 만약 쓰러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동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KDFS 대구센터에 근무하는데 안전교육 시간에 내가 이거를 공부를 했다. 응급처치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좋으냐? 이렇게 이제 그 쓰러진 사람이 말은 못해도 이제 동의 표시를 하면은 아주 바람직한 거고요. 전혀 의식이 없다. 그러면 이제 동행자한테 물어보고요. 동행자도 없이 혼자 와서 쓰러졌다. 그때 이제 동의를 얻은 걸로 간주하고 이렇게 이제 응급처치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응급처치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요, 이렇게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이제 반응을 확인하는데 이때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는요, 심정지, 심장마비 말고는 다른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심정지 같구나 이거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이 심장마비 같습니다. 그 누구 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거는요, 누구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딴 사람한테 떠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옆에 있는 분 중에 딱 한 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우리 황성우 소장님 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누구 지명해서 신고를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 심장 충격기가 있으면은 그걸 좀 갖다 달라고 또 다른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여러 사람들한테. 그러고 이제 아무도 없다. 그럼 그때 이제 내가 119 신고하고 내가 응급처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업장 내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은 이거를 모든 근무자한테 비치 장소 알려주고요,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심폐소생술은 이제 또 호흡을 또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이 의식은 없는데 호흡이 현재 되고 있는지, 호흡까지 멈췄는지,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요, 심정지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 가슴 압박 소생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쓰러진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요. 이 손을 이렇게 90도로 이제 꺾어가지고 이 손을 가슴에 갖다가 가슴뼈 갈라지는 부분이 거기 중심부에 갖다가 손을 얹고요. 이렇게 이제 눌러주는데 이 한 손, 다른 한 손을 갖다가 이 깍지를 껴가지고 두 손에 힘을 보태가지고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때 이제 압박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인데 이거는 1초에 2번 정도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 눌러주는 깊이는 5cm 정도 깊이 눌러주면 됩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돼요. 요만큼 움직이면은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더 이상은 누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는요.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은 대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걸 꽉 눌러줘야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눌러주려고만 생각을 하는데 누를 때보다 누른 후에 들어 올리는, 이완시키는 순간에 혈류가 심장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들어 올리는 거다 이 생각을 하시면은 이걸 정확하게 심장 압박을 이렇게 이제 가슴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슴 압박과 동시에 또 이렇게 이제 숨을 못 쉬고 있을 때는 인공호흡도 이제 할 수 있으면 꼭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공호흡을 할 때는 이 턱을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고요. 턱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요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기도가 이제 열리는 거죠. 기도를 열어놓고 코를 꽉 쥐어주는 겁니다. 이 코를 쥐어주는 거는 입에다 공기를 넣어줬을 때 이 코로 바로 나와버리면은 폐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입에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면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차례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교대로 반복해서 5주기씩 교대로 이렇게 이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심폐소생술을 이제 하다가 중단하는 때는 언젠가 이건 이제 쓰러졌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거나 순환이 회복됐을 때는 이제 중단할 수 있고요. 또 의료기관 종사자가 와서 이제 인수인계를 했을 때는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조자가 너무 지쳐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은 잠깐 또 숨고르기 좀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자동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심정지가 와서 이제 그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원래 심장이 벌럭벌럭 이렇게 이제 뛰는데 이게 이제 멈춰가지고 이렇게 바르르 그냥 떨고만 있는 이런 상태는 심실세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때 일정량의 전기 충격을 가해가지고요 심장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시도예요. 자, 그러면 이 심장 충격기, 자동 심장 충격기 시작은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버튼을 시작 버튼을 누르면서 이제 여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가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이나 호텔이나 지하철 공연장 이런 데 전부 또 우리 대구 타워처럼 큰 건물은 다 이게 비치가 됐고요. 아마 저 이제 작은 빌딩에는 아직 비치가 안 된 데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비치가 될 겁니다. 우리 성주 빌딩에 이거 있나요? 있으면은 이렇게 해주시고 없으면 있습니까? 아직 안 됐군요. 예, 앞으로 이제 설치가 될 거예요. 오늘 미리 공부해 놓으세요. 예. 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질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내가 괜히 나도 경험도 없는데 시도했다가 이거 잘 안 되면은 사람 살릴 걸 못 살리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 때문에 이걸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많이 사용해 본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이 초보예요. 그런데 용기, 담대함 이걸로다가 사람을 살리는 건데요. 전원 버튼만 작동을 시켜주면은 순서에 맞게 그 안내 방송이 다 나오면은 안내 방송대로 지시에 따라서 시행만 하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은요. 일단 쓰러진 사람한테서 약간 띄워서 놓습니다. 너무 멀지 않게. 그래서 이제 전원을 딱 켜줍니다. 전원 스위치를 딱 눌러주죠. 네. 그리고요. 여기 이제 패드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 패드 붙이는 위치는요. 바로 패드 1번은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여기다 붙여주고요. 패드 2번은 왼쪽 겨드랑이 밑에 여기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군데 붙여주는 이유만 알면은
뭐 이거 일부러 기억 안 해도 딱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이 요 가운데 여기 심장이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심장이 멈췄으니까 이 양쪽에다가 이거를 패드를 붙여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해서 이렇게 이제 심장이 다시 정상 가동되게 만들기 위한 시도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붙이는 자리에 이 패드 붙이는 자리에 뭐 이물질이 묻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다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그 이렇게 펜 커넥트에 이렇게 이제 꽂아서 연결하는 건데 그게 빠져 있다면 이제 꽂아서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이게요, 이 기계가 자동 심장 충격기가 딱 접속이 되면 심장 리듬을 분석해 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하면 이 안내가 이제 1차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이 충격기 스스로 이제 에너지를 충전을 합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이제 막 살리려고 겁이 나니까 막 정신 차리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한 번씩 흔들고 막 그러는데 요때는 이제 딱 사람들이 손을 띄고 조금 이제 쓰러진 사람한테서 심정지 환자한테서 좀 떨어지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때 이제 제세동을 실시를 하는데 이 자동 심장 충격기에 이 제세동 버튼이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그 깜빡깜빡 하는 걸 눌러주면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금 떨어지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때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이렇게 심장 리듬을 다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2분간 작업을 했으면은 그때 이제 그 여기 딱 멈춘 다음에는 또 가슴 압박을 또 이렇게 다시 시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19 구급대에 이제 오기까지는 이거를 계속 좀 시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걸 왜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건 표지를 열심히 설치를 다 해놨는데 이거를 좀 관심 있게 살피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소홀히 하거나 모르고 지나치면은 안전보건 표지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안전보건 표지 종류에는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금지 표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시 표지가 있고요. 네 번째는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런 표시가 있어요. 금지 표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 월에다가 빨간 빗금을 그어가지고요, 흰 바탕에 검정색으로 내용물을 그려놓는데 요건 이제 출입 금지예요. 요건 이제 딱 보면 아시겠죠? 그다음에 요 옆에 건 이제 보행 금지.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금연, 흡연 금지죠. 담배 절대로 피우지 마라. 그리고요, 요 옆에 건 이제 화학이 금지. 여기는 이제 불이 잘 붙는 물품이 있으니까 여기 성냥불이나 라이터 같은 거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제 유형의 금지 표시예요. 두 번째로 이제 경고 표지가 있습니다. 경고는 이제 금지보다 조금 더 강력한 거죠. 여기 이 경고 표지에는 이제 빨간 마름 목골 이렇게 여기에다가 내용물은 흰 바탕에 검정색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인화성 물질 경고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골바가지 그림 있는 거 이거는 급성 독성 물질 경고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노란 바탕에 검정 삼각형 그림이 있는 경고 표지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방사성 물질 경고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고압 전기 경고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험 장소는 이제 느낌표로 이렇게 위험 장소 경고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경고 표지가 있을 때는 정말 위험한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시 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하라는 거죠. 이렇게 지시 표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안전물을 쓰시라 이런 지시 표지가 있을 때는 안전물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옆 낙하물이 저 옥상에서 무슨 공사를 해가지고 막 뭐가 막 돌멩이 같은 게 막 떨어지고 이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머리 다치면은 특히 낙하물이 있는 구간에 조심해야 되는데 저처럼 이 머리카락 없는 사람 더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안전모를 필요 이렇게 쓰고 머리를 보호 안 다치게 보호를 하는 게 필요한 안전모 착용 지시. 또 귀마개 착용 지시는요. 땅땅 이런 작업 소음이 심해가지고 여기 귀마개를 안 하면은 귀를 다칠 수 있다고 이건 알려주는 거니까 이런 표시에서는 귀마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경 착용. 여기 락스 같은 이제 화공약품을 이렇게 물에다가 희석해가지고서는 뭐 그 이제 곰팡이나 뭐 소독이나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청소 겸해서 이렇게 사용할 때 이 물이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면은 앞을 못 보게 이렇게 실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경을 착용하라고 하는 위치에는요,
보안경을 필히 써가지고 눈을 보호를 해야 돼요. 아무리 갑갑하고 뭐 시간이 지연되고 불편해도 안전을 위해서 내 눈을 지키기 위해서 보안경을 필히 착용하셔야 돼요. 또 방독 마스크 착용하라고 이게 이제 있으면은 방독 마스크를 필히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복, 또 이렇게 이제 안전장갑, 또 안전화 이런 거 이제 꼭 착용하라고 이런 지시가 있을 때는 이 지시사항을 지켜서 안전을 지켜야 되겠죠. 네 번째는요, 안내 표지가 있어요. 안내 표지는 그대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를 참고를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표지는 이제 응급 구호 설비가 있는 곳이에요. 이거는 이제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곳 표시고요. 세안 장치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이렇게 비상용 기구가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이제 표지가 되고요. 재난이 왔을 때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또 막 당황해가지고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비상구 표지, 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왼쪽에 비상구 표시가 있는 거 있고요. 오른쪽 비상구,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위기 상황에서 이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위험물이 보관이 돼 있는데 관계자는 안전 조치를 다 하고 들어와서 안전하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가물질, 위험물질, 성면 취급, 또 발암물질, 이렇게 이제 위험물질이 있는 곳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가 있으면은 여긴 관계자만 들어가서 뭔가 일할 수 있고 나는 관계자가 아니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대비하는 게 필요해요. 다음에는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듭시다. 이런 주제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인류의 행복을 위한 황금률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괜히 그 대접 받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한턱 쏘라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부추겨가지고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에 왔으면 내가 먼저 한턱 쏘는 거예요. 그러고요, 가끔 보니까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가 그냥 한 달도 못 버티고 막 그만두고 이렇게 그런 경우에 확인을 이렇게 하니까 그만두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 걸려와서 막 힘든다고 이렇게 이제 사연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니 기존에 있는 분들은 다 일이 익숙해져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신 그분은 여기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여기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하는 판에 이 사람아 우리 저 옛날부터 우린 전통적으로 신입이 들어오면은 신고시켰어. 자네 한턱 쏴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또 한턱 쏘라고 하니까 아니 나 지금 돈이 좀 필요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힘들어도 일하러 나왔는데 무슨 한턱을 나보고 쏘라 그러냐고 난 그런 거 못한다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감정 대립이 되고 불편해져 가지고 그 신입이 적응을 못하고 그냥 계속 갈등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 신고시키지 말고요. 환영식을 해주세요. 그래야 신입이 들어와서 좀 적응도 좀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까지는 좀 이렇게 좀 배려를 좀 해주시고 좀 이렇게 이제 일정 유예 기간을 좀 두어서 적응하기까지 잘 좀 도와주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다음에 이제 우리 한 식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한 식구 맞이할 때 따뜻하게 좀 잘 해주시고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이 마음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요. 그리고요, 교통규칙, 내가 교통규칙을 열심히 지키면 지키는 만큼 내가 교통환경에서 안전해지는 거예요. 교통규칙 철저히 지켜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이제 제철 과일, 신선식품, 신선야채, 신선과일 이런 거 많이 섭취를 해야 우리 이제 여름 건강을 또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제 사례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세 드신 경비원이 그 계단에서 그냥 헛디뎌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돌아가셨다고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은요 해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체력 관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저 대구센터 식구들 다 저 체력 관리 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체력 관리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내 몸 관리를 잘해서 몸에 에너지가 넘쳐서 이렇게 체력 관리가 잘 돼야 그 운동하면 운동하는 만큼
걷기 운동이라도 하면 하는 만큼 결과는 정직하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저 센터장님 운동 좀 하십니까? 굉장히 외모상으로는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떤 운동 하시는지 운동하시면 이렇게 좀 표시 좀 해주세요. 운동하시는 분들 다, 아, 예, 예, 예. 아, 운동 많이 하시네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내 건강 관리가 되고요. 체력 관리가 되고, 그래야만 내 몸이 건강해야 행복한 거고요. 체력 관리가 잘 돼야 이런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드려요. 그리고요, 안전수칙 내가 지키는 만큼 그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급된 장비들 잘 활용을 하고 안전수칙을 잘 준수를 철저하게 해야 내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가 있고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늘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와 옆에서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먼저 하는 거고요. 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많이 이렇게 웃는 얼굴 해가지고요, 행복의 바이러스를 옆에 막 전파를 해주셔야 돼요. 웃는 얼굴은 행복의 바이러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에는요, 옆에 인상이 좋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인상 쓰고 찡그리고 막 한숨 쉬고 말이 짜증내고 이런 사람 옆에는 저 개진상 떤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옆에서 피해가요. 가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인상이 별로 안 좋구나, 좀 더 이렇게 웃는 얼굴, 귀여운 얼굴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다가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를 해주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저 손녀가 이제 첫돌을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손녀를 만나러 이제 1년 만에 이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 손녀가 이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와서 막 끌어안고는 안 떨어지고, 딴 사람은 불러도 막 안 가고 그냥 할아버지한테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할아버지한테 뭐 핏줄이 딸려서 그런 건가. 근데 어린애가 핏줄 끌리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단을 해보니까 할아버지가 저렇게 항상 웃는 얼굴이니까는 손녀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다, 이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도 웃는 얼굴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대구센터 식구들 전부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주변에 행복 바이러스를 좀 많이 전파를 해주세요. 우리 안전이 행복인데요, 금년에는 연초부터 이제 대형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하면서 그냥 상급기관, 유관기관에서 계속 안전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냥 와서 막 컨설팅하고 막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난리를 치니까, 우리 소장님 위해서, 우리 센터장님 위해서 내가 안전에 조심을 해볼까? 이거 아닙니다. 나를 위한 안전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방에서, 거실에서 그 가운데 뭐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아이고, 이거 잘못 디디면은 넘어지겠구나. 그래서 눈에 띄는 대로 이제 뭐 치우고 이런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은 누구를 위해서, 이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안전이 된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 안전을 위해서는요,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저 대구센터는 우리 이상수 센터장님 정말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해주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우리 KDF에서는 이제 황욱정 대표님께서 워낙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파를 해주세요. 열정도 높으시고요, 긍정 에너지를 많이 나눠주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만날 때마다 많이 배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으셔가지고요,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충전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서 안전 수칙 잘 지키고 정리정돈 철저하게 해가지고 위험 요인을 다 제거해가면서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면은 컨디션이 좋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셔야 되는데,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이 행복입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대구센터 식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응원하면서 오늘 교육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보니까 대구센터 오늘 식구들 전부 집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교육 끝나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설문서를 좀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좀 보내드릴래요. 다 보내드리기엔 또 너무 많고 그러니까 몇몇 분들한테 보내드리면 받으신 분은 꼭 읽어보시고 이렇게 회신을 좀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대구센터 식구들 오늘 만났는데 다 같이 뭐 음소거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대구센터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대구센터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고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최고만 복창. 네. 대구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상승 센터장님, 네, 격려 말씀 부탁드려요.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지금 장마철이고 되게 덥고 뭐 그런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직장생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센터 식구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